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한국 배구계를 뒤흔들었던 쌍둥이 자매 이재영과 이다영이 일본에서 다시 손을 잡을지도 모른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전해드리려 합니다. 주말 밤 오사카의 한 체육관이 숨을 죽였습니다. 시즌 개막까지 한 달도 남지 않은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복도와 출입구, 주차장까지 수많은 취재진과 팬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지난 몇 년간 스포츠면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이름, 바로 폭격기 이재영이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숨 쉴 틈도 없이 또 다른 차량의 문이 열리고 질끈 묶은 머리와 날카로운 눈빛의 세터 이다영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같은 트레이닝복을 입고 있었지만 두 사람은 서로 다른 방향을 향해 시선을 흘렸습니다. 순간 기자들의 손끝이 떨렸고 현장 스태프들의 호흡이 멎었습니다. 이 장면이 갖는 상징성은 엄청났습니다. 지난 몇 년간 상상 속에서만 가능했던 쌍둥이 자매의 동반 등장, 그것도 일본 리그 중위권 팀 빅토리나 히메지의 영입설이 무성하던 바로 그 시점에 현실로 드러난 것입니다. 그 순간 한국과 일본의 온라인 커뮤니티는 순식간에 폭발했습니다. 둘 다 잡았네. 실력이 용서를 결정한다. 라는 흥분 섞인 반응과 함께 아직도 분이 안 풀린다. 라는 분노도 뒤섞였습니다. 하지만 정작 주인공들은 어떤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잠시 제 영상을 시청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더 깊이 있는 이야기와 분석을 전해드릴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저에게는 가장 큰 원동력입니다. 이날 현장에서 기자회견도 SNS 셀카도 짧은 메시지조차 없었습니다. 일본 팬들조차 체육관 뒤편에서 사인을 기다렸지만 두 사람은 철저히 보안 동선을 따라 곧바로 숙소로 향했습니다. 대신 흘러나온 건 현지 해설위원의 입담이었습니다. 히메지가 지난 시즌 종료 직후부터 세터 공백 문제로 이다영에게 러브콜을 보냈다는 소문, 그리고 양측 모두 연봉보다 이미지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침묵은 때때로 어떤 말보다 강력합니다. 그러나 많은 이들의 기억 속에는 여전히 2020년 연말 이다영이 SNS에 올린 팀 내부 불화를 암시하는 글이 선명히 남아있습니다. 그 한 줄이 라커룸을 실시간 막장 드라마로 만들었고 이어진 학폭 폭로, 사과문, 국가대표 자격 박탈, 무기한 출장 정지까지 불과 일주일 만에 여자 배구의 아이콘이라는 수식어를 퇴출 1순위로 바꿔버렸습니다. 이재영과 이다영, 두 사람은 그렇게 한국 코트에서 자취를 감췄습니다. 그 후 4년이라는 길고 어두운 터널 속에서 그들이 내린 결심은 단순했습니다. 말이 아니라 경기로 증명하겠다. 해명보다 시간을 택하겠다. 일본에서의 침묵 퍼포먼스는 바로 그 결심의 무대였습니다. 그러나 히메지 구단의 계산은 이미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세터 공백 해결, SNS 트렌드 1위, 스폰서 협상 카드까지. 구단 프런트는 리스크보다 파급력을 먼저 계산했습니다. 일본 여자 배구는 단순히 승패로만 평가되지 않습니다. 관중 동원력, 굿즈 판매, 스트리밍 클릭률까지 모든 것이 수치로 환산됩니다. 중위권 팀에 필요한 한 방, 그것은 쌍둥이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이다영은 루마니아, 그리스, 터키 리그를 거치며 다양한 포메이션을 몸으로 익혔습니다. 특히 터키에서 세트당 토스 성공률을 54%까지 끌어올렸는데 이는 흥국생명 시절보다 6%포인트 상승한 수치였습니다. 세터에게 이 정도 향상은 곧 생명을 의미합니다. 반면 이재영은 무릎 부상 이후 한국과 일본을 오가며 재활과 개인 훈련에 전념했습니다. 타점은 2cm 낮아졌지만 착지 안정성을 강화해 연습 경기에서 부상률 0%를 기록했습니다. 냉정하게 보면 리스크 관리까지 끝낸 완성형 업그레이드 버전이 된 셈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이들의 침묵은 두려움이 아니라 자신감이었습니다. 복귀를 미루게 한 건 공포가 아니라 오히려 침묵 덕분에 가능해진 복귀였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여론의 반응은 여전히 차갑습니다. 아무리 실력을 증명해도 가해자는 가해자라는 목소리가 크게 울려 퍼집니다. 더욱이 최초 학폭 폭로의 중심에 있던 인물은 이다영이었고 이재영은 쌍둥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같은 징계를 받아야 했습니다. 책임을 묻는 논리는 가능하지만 당시 연맹은 제대로 된 조사위원회조차 꾸리지 않았습니다. 익명글 하나와 합동사과문 하나로 모든 절차가 끝났습니다. 법적 판결이 아니라 감정이 사건의 결론을 결정한 셈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지난 4년간 해명 대신 훈련과 경기에 매달린 이들의 시간은 두 번째 기회의 조건이 될 수 없는 것일까요? 현지 방송국들은 벌써 다큐멘터리 제작에 착수했습니다. 제목 후보만 해도 더 세컨드 서브, 트윈즈 리셋, 그리고 0.9 초의 용서입니다. 세터가 볼을 손에서 떼는 데 걸리는 평균 시간 0.9 초, 그 안에 블로커의 위치, 공격수의 속도, 리시브 각도를 동시에 계산해야 합니다. 용서와 망설임, 기대와 분노 사이에서 팬들이 머무는 시간도 마치 그 0.9 초와 닮아 있었습니다. 히메지는 그 0.9 초를 결코 멈추지 않으려 합니다. 시즌이 시작되면 대부분의 시청자는 논란보다 스코어보드에 더 집중할 것이라 믿습니다. 그러나 성적이 부진하다면 그 날카로운 시선은 언제든 다시 등을 향할 것입니다. 국제배구연맹이 학폭가해 선수의 국제활동 가이드라인을 논의 중이라는 소문은 또 다른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제도적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히메지 내부에서는 진짜 리스크는 패배가 아니라 망각이라는 냉정한 목소리가 들립니다. 우리가 선택하지 않으면 다른 팀이 먼저 데려갈 것이라는 계산이 숨어 있는 것입니다. 용서조차 결국 시장 논리에 의해 움직인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장면일지도 모릅니다. 한국 팬덤의 반응은 그 어느 때보다 복잡했습니다. 아니다 라고 강하게 선을 긋는 목소리와 동시에 짧은 경기 클립 하나만으로도 폼 돌아왔네 라는 댓글이 폭발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 정도 스토리는 천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라며 기대를 숨기지 않았고, 또 다른 이들은 피해자의 트라우마를 생각해야 한다며 자성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습니다. 팬덤 내부 설문조사에서 복귀를 찬성하는 이유로는 실력과 노력, 충분히 흐른 시간, 공정한 기회가 꼽혔습니다. 반대하는 이유로는 피해자 회복 우선, 사과의 구체성 부족이 뒤를 이었습니다. 공통점은 양쪽 모두 더 많은 사실을 알고 싶어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히메지의 침묵 전략은 장점과 단점을 동시에 안고 있었습니다. 과잉 노출을 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지만 정보 부족은 불신을 키웠습니다. 결국 시즌 첫 홈경기 프레스룸에서 쏟아질 질문 공세는 불보듯 뻔했습니다. 왜 지금 일본에서 복귀를 선택했는가? 한국 팬들에게 어떤 말을 하고 싶은가? 피해자들에게 직접적인 사과를 할 의향이 있는가? 와 같은 질문들이 카메라와 함께 쏟아질 것입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여전히 코트에서 보여주겠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언어는 그들에게 가장 위험한 무기이자 가장 약한 방패였습니다. 과거 한 줄의 SNS 글이 커리어를 무너뜨린 경험이 있었기에 이제는 침묵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들에게는 말보다 토스 각도와 백어택 한 방이 더 큰 설득력을 가질지도 모릅니다. 경기장에서 이다영의 손끝에서 날아가는 속공 토스, 그리고 이재영의 강력한 백어택이 터져나오는 순간 카메라는 선수의 표정보다 스코어보드를 비출 것입니다. SNS에는 방금 토스 각도 미쳤다라는 댓글이 폭포처럼 쏟아질 것이고 수많은 영상 클립이 다시금 온라인을 점령할 것입니다. 결국 이 모든 이야기가 던지는 질문은 단 하나입니다. 우리는 과연 실수를 종신형으로 선고하는 사회에 살고 싶은가? 아니면 변화를 용인하고 두 번째 기회를 허락하는 사회에 살고 싶은가? 두 번째 기회를 준다는 건 가해 사실을 지우는 게 아니라 그것을 역사 속에 남기되 앞으로의 경로를 열어주는 일입니다. 피해자의 상처를 잊지 않으면서도 맥락 속에서 기억되게 하는 방식, 그것이야말로 성숙한 사회가 가야 할 방향입니다. 이재영과 이다영의 복귀는 그래서 불편합니다. 동시에 그래서 필요합니다. 그들의 성공과 실패보다 더 중요한 건 그 과정을 바라보는 우리의 태도와 시선입니다. 배구 경기는 25점 선취로 끝날 수 있지만 용서와 성숙의 과정은 끝이 없습니다. 판단은 0.9 초 안에 내려지지 않습니다. 수십 번의 토스, 수백 번의 점프, 수천 번의 호흡이 쌓여야 비로소 답이 보이는 법입니다. 시간은 흘렀지만 쌍둥이를 둘러싼 상처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었습니다. 특히 학폭 논란의 직접적인 피해자들이 겪은 고통은 쉽게 치유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복귀를 지켜보는 많은 시선 속에는 모순이 공존했습니다. 과거의 잘못을 용서할 수 없다라는 단호한 목소리와 충분한 시간이 흘렀고 노력으로 증명하려 한다면 기회를 줄 수도 있다라는 신중한 의견이 맞섰습니다. 이 복잡한 여론의 교차점에 이재영과 이다영은 서 있었습니다. 히메지 구단이 이들을 영입하는 이유는 단순히 전력 보강만이 아니었습니다. 일본 배구 리그에서
중위권 팀이 상위권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압도적인 주목도를 불러올 카드가 필요했습니다. 이재영의 공격력과 이다영의 세팅 능력은 단순한 경기력 그 이상이었습니다. 언론 노출, 팬덤의 재편, 그리고 글로벌 시장에서의 관심까지 끌어낼 수 있는 강력한 자산이었던 것입니다. 히메지의 마케팅팀은 이미 SNS 해시태그 전략과 굿즈 제작 시안을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리스크는 분명 존재했지만 그 파급력은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반면 한국 배구계의 시선은 냉정했습니다. 대한배구협회와 한국배구연맹은 여전히 두 선수의 복귀 가능성에 선을 긋고 있었습니다. 국제 규정이 허용하더라도 한국 무대에서 다시 뛸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라는 입장이 반복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규정 문제가 아니라 팬심과 사회적 공감대의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피해자의 상처가 치유되지 않은 상황에서 복귀를 용인하는 것은 곧 한국 사회의 도덕적 기준을 흔드는 일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해외 무대에서 활약하는 쌍둥이 자매의 모습은 한국 팬덤에게 또 다른 감정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직접적인 용서를 원하지 않으면서도 그들의 경기력에는 눈을 떼지 못하는 아이러니였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한국에서는 못 뛰어도 일본에서 뛰는 건 자유 아니냐, 차라리 해외에서 재기하는 편이 낫다라는 반응과 함께 피해자가 살아있는데 본인들만 자유를 누린다라는 반발이 뒤섞였습니다. 여전히 명확한 해답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 상황에서 두 사람의 선택은 분명했습니다. 말로 해명하지 않고 오직 플레이로만 자신을 증명한다는 것. 이다영은 다양한 리그 경험으로 다져진 세터로서의 감각을 코트 위에서 보여주려 했고, 이재영은 부상을 극복한 새로운 폼으로 돌아오려 했습니다. 그들에게는 경기장이 곧 법정이었고 스코어보드가 곧 판결문이었습니다. 승리와 패배, 실책과 득점 하나하나가 여론의 심판을 대신했습니다. 시즌 개막이 다가오자 긴장감은 더욱 고조되었습니다. 일본 현지 언론은 연일 이재영과 이다영의 복귀 가능성을 대서특필했고, 한국 언론 역시 한 줄 기사라도 놓치지 않고 보도했습니다. 마치 한일 양국의 배구 팬덤이 동시에 숨을 죽이고 있는 듯한 분위기였습니다. 히메지의 첫 홈 경기가 다가올수록 두 사람이 실제 코트에 설 것인지에 대한 관심은 폭발적으로 커졌습니다. 하지만 쌍둥이 자매를 향한 시선은 기대와 불안이 교차하는 복잡한 풍경이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실력으로 모든 것을 덮을 수 있다라고 믿었고, 또 다른 이들은 성적이 아무리 좋아도 과거는 지워지지 않는다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특히 일본 내에서도 의견은 갈렸습니다. 경기력을 환영하는 팬들이 있었던 반면 다른 나라에서 논란이 된 선수를 왜 데려오느냐라는 비판도 존재했습니다. 결국 히메지는 리스크를 감수할 가치가 있는가라는 질문에 스스로 답을 내야 했습니다. 쌍둥이의 복귀는 단순히 개인의 커리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는 스포츠계가 실수에 대한 사회적 처벌과 제기의 기회 사이에서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라는 더 큰 담론으로 번지고 있었습니다. 선수로서의 권리, 피해자의 권리, 그리고 팬들의 권리까지 서로 충돌하며 균형점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 모든 갈등이 폭발적으로 드러날 무대는 다름 아닌 코트였습니다. 이 시점에서 히메지가 선택한 전략 은성적 우선이었습니다. 실제 경기에서 두 사람이 보여줄 퍼포먼스가 모든 비판을 잠재울 수 있다는 판단이었습니다. 구단 내부의 한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여론이 아니라 성적 부진이다. 승리만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다. 이 발언은 일본 현지 언론을 통해 퍼져나갔고 곧 논란의 불씨를 더욱 키웠습니다. 피해자의 고통을 외면한 발언이라는 비판이 쏟아진 반면 냉정하고 현실적인 선택이라는 분석도 뒤따랐습니다. 결국 두 사람의 운명은 코트 위에서 결정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다영의 손끝에서 날아가는 한 번의 토스, 이재영이 공중에서 내리꽂는 한 방의 백어택이 팬들의 심장을 다시 흔들어 놓을지, 아니면 과거의 그림자가 더 짙게 드리워질지, 그 답은 시즌 개막전이 열리는 순간에 드러날 것이었습니다. 드디어 시즌 개막전의 날이 밝았습니다. 경기장 입구에는 이른 아침부터 팬들이 줄을 섰고 취재진은 마치 결승전을 방불케 할 만큼 몰려들었습니다. 일본 현지 팬들과 한국에서 건너온 팬들이 뒤섞여 응원 도구를 흔들었고, 일부는 피켓의 실력으로 증명하라 라는 문구를, 또 다른 일부는 사과 없는 복귀는 없다 라는 항의를 적어들고 있었습니다. 코트 밖 풍경만으로도 이 경기가 단순한 시즌 개막전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경기가 시작되자 시선은 자연스럽게 쌍둥이 자매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이다영은 특유의 빠른 손목 스냅으로 공격수를 살렸고, 이재영은 강력한 스파이크로 코트를 가르며 포효했습니다. 득점이 터질 때마다 환호와 야유가 동시에 터져나왔습니다. 어떤 팬은 눈물을 글썽이며 박수를 쳤고, 또 다른 팬은 차갑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이 극단적인 반응 속에서 두 사람은 묵묵히 경기에만 집중했습니다. 말 대신 플레이로 답하려는 그들의 태도는 더욱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성적만으로 모든 것을 덮을 수 있을까요? 국제배구연맹의 규제 가능성, 피해자들의 목소리, 그리고 팬덤 내부의 갈등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두 번째 기회라는 단어가 주는 무게는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사회가 얼마나 성숙했는지, 그리고 스포츠가 단순한 오락을 넘어 어떤 가치를 담아낼 수 있는지를 시험하는 무대이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두 번째 기회가 가해 사실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것은 오히려 역사 속에 기록하며 앞으로의 길을 새롭게 열어주는 일입니다. 피해자의 상처가 잊히지 않도록 하면서도 변화와 성장을 인정할 수 있는 사회. 바로 그 길 위에서 이재영과 이다영의 복귀는 불편하면서도 의미 있는 사건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배구는 25점을 선취하면 끝이 나지만 용서와 성숙의 과정은 끝이 없습니다. 판단은 단 한 경기로 내려지지 않습니다. 수십 번의 토스, 수백 번의 점프, 수천 번의 호흡이 쌓여야 답이 보이는 법입니다. 그러니 지금 당신이 느끼는 감정을 마음속에 저장해 두길 바랍니다. 시즌 마지막 경기가 끝나고 전광판불이 꺼지는 그 순간 다시 꺼내어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여전히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가? 그때도 같은 답이라면 비로소 확신을 가져도 좋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성숙한 사회의 속도일 것입니다.